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친문 검사들의 좌장격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공수처 수사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욱 변호사님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동안 이러저런 사건에 연루돼서 끊임없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은폐 의혹에 또 연루가 되었어요. 근데 우선 그 출국 금지 공문서 허위 작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출국 금지 이제 그 공문서요. 예. 이게 언제냐면 이제 2019년 3월 23일 날 예. 김학의 있잖아요. 예. 옛날에 이제 법무부 차관 김학의 예. 이분이 성접대 별장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5일 전에 5일 전에 예. 김학의 사건을 이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예.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도 수사해라. 예. 이런데 문재인이가 지시를 하니까. 예. 근데 김학의가 이제 출국하려고 하니까 막아야 되잖아. 예. 근데 막을 만한 그 당시에 이제 내사 사건이나 수사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대검에서 이제 조작을 하는데 그때 조작한 검사가 이규원. 예. 이규원. 검사. 이분은 이제 36기인데 젊은 애예요. 77년생. 현직에 있죠.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나가 있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대검에 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있잖아요. 예. 여기에 파견 나온 이규원 검사가 일단 급하게 이제 그때 비행기가 2019년 3월 23일 예. 0시 20분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0시 20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막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하려면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2013년에 이미 올해 6년 전이죠. 예. 2013년에 다 끝나가지고 무혐의로 끝난 사건 번호 있잖아. 예. 그게 뭐냐면 2013 예. 형제 65889. 예. 2013 형제 65889. 예. 이거는 이미 완전히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죠. 예. 이런 이제 허위 사건 번호를 적어가지고 급하게 예. 공항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정지를 시킨. 이게 1차 범죄예요. 여기 1차 범죄.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입 금지시키잖아. 예. 그러면 이제 위에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보고할 때는 이 허위 사건 번호를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뒤에 출금한 건 이제 보고할 때는 또 조작 사건을 적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동부지검에서 마치 김학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내사. 예. 그게 사건 번호가요. 2019 내사 1호. 예. 2019 예. 내사 1호. 동부지검에서 내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를 만들어 가지고 법무부에 그 행정 처리해 놓으려고 허위를 이게 2번 만든 이런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성윤이가요. 이성윤이가 이제 그때 대검의 반부패부장 했잖아. 그렇죠. 대검의 반부패부장 할 때인데 이게 큰일 났잖아. 왜냐면 이게 허위서류 2개 가지고 출금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동부지검의 간부한테 검사장은 아니에요. 고위인사라니까 아마 차장검사 정도 그렇죠. 같죠? 그때 이제 동부 검사장은 한찬식이라고요. 예. 최병렬 옛날에 기억나죠? 예. 최병렬 대표. 그 사이죠. 아, 그렇습니까? 한찬식. 예. 이분이 동부지검장 할 때, 예. 그 밑에 차장한테 아마 전화해가지고 동부지검에서 이게 내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좀 꾸미달라. 이렇게 이성윤이가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부지검에서 볼 때는 야, 이게 펄쩍 뛰는 거지. 내가 교도소 갈 일 있냐. 이 때문에. 되겠죠. 이렇게 이제 거절한 거 있잖아. 이게 이번에 공익신고자 제보가요. 106장. 공익신고자 했잖아. 예. 106장으로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거예요. 여기 조선일보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규현 검사, 예. 이 사람은 당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어 온 검사 아닙니까? 예. 자기가 김학의를 얼마나 알았고 거기서 또 그 진상조사단 검사는 뭐 수사검사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성윤인가요? 이성윤은 이제 그 사후에 은폐하려고 범행한 거고요. 사전에 이제 그 이규원한테 모의하거나 지시한 거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용구 있죠. 지금 법무차관. 예. 이용구하고 이제 김용민. 지금 국회의원이죠. 예. 남양주에. 이 두 명이 저는 거의 그 주도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문재인이가 예. 5일 전에 이제 그 김학의를 수사를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비상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법무실장이 이용구 아닙니까? 이용구. 그렇죠. 그 당시 법무실장이었군요. 이용구. 말이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법무사 과거사위에서 민간인들도 과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 김용민 이분이 간사였어요. 그때는 과거사 민간인들 예. 검사 말고 왜냐하면 국정원에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다 있었죠. 김용민 변호사가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하고 이용구가 계속 협의를 한 거야. 네. 어떻게 김학의 출국을 막을까? 그게 보도에 딱 나옵니다. 내부 정보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명이 해서 아무것도 이제 그 어린 검사 있잖아요. 이규원. 예. 한데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무리하게 했는데 그 위에는 이제 이용구하고 김용민이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문재인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성윤이는 직접 그 당시 이규현 검사가 이렇게 허위 공문서 작성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동부지검 고위인사 차장급한테 전화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이성윤이가 관여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관여한 증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렇죠. 106페이지짜리에 우선 거기에 보면 이제 김용민하고 이용구, 이규원에만 오고 그다음에 이성윤이는 사후에 동부지검에 간부한테 전화한 거 여기 106쪽짜리 책에 나오고 네. 뭐 사전에 이성윤은 모의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성윤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했다면요. 그거는 이제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아이고. 그렇죠? 반부패 부장이 예. 산하의 그 동부지검의 간부한테 허위 서류를 해달라고 지시하면 그게 직권남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이제 공동 정범이 되죠. 그렇군요. 허위 공문서. 그게 미수도 처벌합니다. 미수도. 자기는 이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예. 이렇게 지시했는데 안 따랐잖아. 예. 그러면 이게 미수범으로 그 이성윤이는 처벌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강요 있잖아요. 예. 밑에 사람한테 이게 강압연가 아닙니까? 강요죄도 될 수 있는 이런 데 그 사안이죠. 허위 공문서 작성 뭐 혐의라든가 은폐 이런 것은 사문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형량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중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 조국 사건 때 자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문서는 이제 5년이 하면 뭐 공문서는 10년이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가중 처벌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제보한 사람이요. 야, 저도 제보를 많이 했지만 얼마 전에 김태우 수사관 집행유예 처벌됐잖아.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부당한 판결로 보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그 판결에 보면 야, 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데 제보할 수 있는데 왜 언론에 바로 준 거야? 예. 이런 게 판결문에 나오잖아.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 그건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보지만 그런데 이 제보자 있잖아요. 이 제보자는 철저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보한 것 같아. 106쪽짜리 딱 정가로 다 만들어서 예. 국민권익위원회 그대로 이제 그 제보하면서 지금 이제 공익신고 보호자로 돼 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그리고요 이 제보에 보면 이제 그 법무부에서 김학이 나갔나 계속 이게 수시로 조회하는 거야. 이게 그 함부로 하면 이게 사찰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야당이 그라인도 주호영 대표가 이제 그때 제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간인 사찰은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옛날 보더니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그 허위 공문서 작성 2개 있고 그다음에 이성윤이 그 은폐 조작 지휘한 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법무부에서 김학의를 사찰한 게 있고 뭐, 앞으로 이게 엄청난 것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공익 제보를 하면서 이제 10여 명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이용구, 김용민 등 이렇게 했던데 박상기 장관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인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결국은 이제 이거 사찰에도 박상기가 문제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사후에 뭐 동부지검 내사 1호, 실제 이게 얼마나 허위입니까? 이걸 법무부에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내사 1호를 허위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안 삼고 그대로 처리해놨다. 그러면 이게 그 위선 있잖아요. 장관도 이게 책임지는 거고요. 재밌는 게 실제 2019 내사 1호 사건을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김학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경매 입찰 방해 사건이에요. 경매 입찰 방해 사건이 내사 1호입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허위로 김학의 사건으로 꾸미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장관도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솔직히 법무부에서 내사로 김학의 조사한 게 없고 검찰에서도 이게 수사하고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장관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김학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계속 지시하는데. 예. 따라서 저는 박상기도 상당히 그 조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공수처 1호 사건 아니냐. 뭐 이런 데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 제보라는 게 뭐 이렇게 순수성 예. 또 어떤 의분 그런 차원에서의 공익 제보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과거의 그런 공익 제보 같은 걸 보면은 대개 정권 말쯤 가면은 그런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덮어놨던 거 힘이 셀 때는 정권이 그러다가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성윤에 대한 검찰 내 반감이랄까 이성윤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검사들의 그런 비토 이런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공익제보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이제 그 2019년 사건이죠. 예. 근데 지금 2021년에 놓았잖아. 결국은 이제 이런 뭐 공익 제보는 정권 말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예. 정권 초에는 이제 그 권력이 서슬프르니까 못 오죠, 감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권 말 되면 이제 그 용이 임금을 우리 보통 용이라 하잖아. 예. 용이 이제 그 물고기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랑이도 지새끼로 바뀐다. 이게 200의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 임금도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 말에 뭐 문재인이도 지금 이게 지새끼나 물고기 신세가 됐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익 신고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윤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이용구 있잖아. 이게 법무실장이 다 한 거거든. 이용구가 또 이게 그러네요. 법무차관하고 김용민이가 이제 법사위원 하면서 뭐 한다 했어요? 공소청을 만든다했어요. 공소청, 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공익신고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성윤이는 이 허위 공무서 은폐 혐의 외에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게 우선 한동훈 검사장 이미 채널A 사건 과거에는 추미애는 그걸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닌 걸로 확연히 드러난 이 사건인데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를 받고 1년에 뭐 3번인가 4번 좌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한동훈이는 무혐의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도 계속 지금 이성윤이가 깔아뭉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그 한동훈 사건을 만약에 무혐의를 해버렸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인사가 있죠. 예. 그럼 이성윤 어느 자리 가겠어요? 결국 이제 본인이 좀 있으면 인사가 있잖아. 그럼 본인이 이제 대검 차장으로 영전하든지, 예. 뭐 중앙지검장에 위임하든지, 고검장 어떻게 인사가 있잖아요. 예. 이 인사에서 이제 인사권자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한동훈 사건을 이제 저는 듣고 있다. 이래 보이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이동재 있잖아요. 예. 채널A 사건 이동재.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동재 기소가 기자. 된 게 지금 8월 달이죠. 예. 작년에 8월 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공범자는 동시 처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범자는 이제 그 동시 처리해야죠. 수사를 같이 해왔잖아. 예. 한 명은 이제 구속 기소했으면 나머지 한 명은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수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때 정진웅이가 한동훈이 핸드폰 뺏으려고 완전히 나르면서 폭력해가지고 지금 독직 폭행 기소돼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게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동훈이 뭐 핸드폰을 못 풀었다 하지만 핸드폰 그럼 이게 1년, 2년 들고 있어 풀립니까? 그거는 이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그렇다면 이게 그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이제 2차장 검사 있잖아. 원래는 이제 1차장 검사 김욱준이가 해야 돼요. 예. 김욱준이가. 근데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표내버렸잖아. 예. 그때 그 윤석열 징계한다고. 이성윤,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러니까 같이 사퇴하자 해가지고. 동반 사퇴 요구. 사표했잖아. 예. 그랬더니 이제 2차장 검사한테 넘긴 이 사건을. 그래서 이제 그 실무자들은 100페이지. 예. 100페이지 써가지고 이게 무혐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왜? 명백하게 무혐의인데 끝까지 처리하려고 들고 있는 것도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예.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성윤이가 계속 뭉개고 있는 거죠. 자기 인사 때문에 권력 눈치 본다고. 저는 이것도 이게 범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진석 예. 현재 국정 상황실장이도 청와대. 예. 그런데 이진석이는 이 송철호 사건에 지금 연루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신은 사회정책 비서관 아니었어요? 이진석이는 원래 의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진석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에 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결재를 올렸는데 그것도 또 미루고 있다네요. 사실은 이 사건은 전에 8월 달 인사 때 그 울산 사건 수사팀을 해체할 때 그 당시 해체 직전에 그 수사팀도 이진석이는 기소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때도 묵살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진석이 아니 지금은 센 사람이니까 그 눈치 보나? 그때 이제 그 공공수사부장이 김태은, 아 맞아요. 김태은 부장검사죠. 어디로 쫓겨났죠? 예, 자천됐죠. 근데 부서- 이분이 이제 이거 떠나기 전에 예. 3명을 공범을 한 거예요. 아. 예타 면제만 가지고 한병도 있잖아요. 예. 정무수석 유명하죠. 한병도. 그리고 이제 장환석, 예. 장환석이라고 이제 그때는 선임 행정관이죠. 예. 3명이 공범인데 둘이 기소했잖아요. 근데 이진석만 잠깐 미루난 것 같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소해버리면 되는데 뭐 조금에게 보강수사 필요 거의 다 써놨거든요. 공장을.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국정상황실장은 요직 중에 요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성윤이가 이걸 또 뭉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임종석이도 조사를 받았죠. 예. 임종석이. 그 다음에 지금 민정비서관 하는 이광철 있잖아요. 예. 이광철은 이제 조사는 안 받았지만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광철, 임종석, 그 다음에 이진석 있잖아요. 이 3명은 기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뭉개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성윤이가. 그래서 이제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하면서요. 예. 아까 이제 그 박사님이 뭐 친문 검사들의 우두머리처럼 이야기했는데 친문보다는 검사들도 이 대깨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깨문은 이제 친문하고 좀 틀려요. 아 그래요? 대깨문은 이제 그 머리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가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뭐 대부분은 둘 다 없죠.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머리도 있고 양심이 있으면 대깨문이 되겠어요? 예. 검사들 중에 대깨문들이 있어요. 뭐 심재철, 박은정, 이종건, 예. 뭐 이런 사람들 이정현, 신성식 신성식이를 그래도 조금 이런 게 양심 있는 것 같더구만. 아니죠. 아주 더 교활하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 정족수는 맞춰주면서 사퇴한 것처럼 하니 예. 처음부터 자기가 하면 의사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이런데 이거 대깨문들, 애완견, 충견 검사들의 우두머리. 여기는 이제 이성윤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듣고 있는 비리가 중앙지검에 많습니다. 대깨문의 우두머리가 이성윤이고 결국 이성윤도 채널A 사건 같은 것은 추미애가 국회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거고 그것 때문에 무슨 수사지휘권도 발동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동훈이가 무혐의다 이러면은 추미애로서는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만 완전 불명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사지휘권도 제대로 발동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추미애도 이성윤 알아서 좀 잘 처리해 그 꽉 누르고 있어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은 이 그렇게 되면 추미애가요 불명예가 아니고 쇠고랑 차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에 대해서 지휘권을 얼마나 발동을 했고 감찰권을 발동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다 무혐의가 되고 근거 없으면
전부 이게 직권남용 추미애가 지금 고소당한 게 한 30건 가까이 되거든요. 쇠고랑을 차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가. 따라서 저는 이성윤 위에 추미애 있고 그 위에 추미애 위에 문재인이가 있는 거고요. 뭐 추미애가 노서니까 야, 뭐- 추미애는 저는 항상 그 방송할 때 우리 자유우파에서 보면 추다르크입니다. 우리 자유우파에는 이제 추미애가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때 많이 도움 받았죠. 지금 지지율 우리가 국민의힘이 1위로 올랐었잖아. 예. 그 절반은 추미애 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추미애가 참 기여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로. 자유우파는 이제 추다르크고요. 예. 근데 저 좌파 쪽에서 보면 마이너스의 손이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추미애는 이게 손만 대는 것마다 옛날에 노무현이 잡았잖아. 그 다음에 김경수 더르킹 잡았잖아. 그러네요. 이번에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율 다 깨버리잖아. 완전히 잡아. 콘크리트를 깨묻잖아요. 네. 오늘도 이게 최저등만요. 야, 이런 식으로 좌파는 마이너스의 손이고 우파는 추다르크인데 이 추미애에 대해서 제가 한자성어를 볼 때마다 추로 바꾼 게 우리 아나무인 있잖아. 예. 이걸 추하무인이라 하거든. 추하무인. 예. 그 다음에 후한무치란 말 있죠. 예. 이걸 추안무치랍니다. 더 재밌는 게 마지막에 천방지축 뜨잖아. 예. 이걸 요즘 이게 천방지추라 합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말이잖아. 이걸 천방지추, 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도 이게 이번 사태 이성윤 위에 전부 이제 공동 책임을 지는다 이래 봅니다.